예, 이 영화에서 비정규직 얘기도 좀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번 위키백과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비정규직 영어로는 좀 기네요. 발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temporary work, 예, 비정규직, temporary employment, 뭐 이런 발음이고요.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는데 precarious work, 뭐 이런 영어로, 예, 표현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라고 하네요. 이 정의는 이제 가난해지는 세계, 이강국 씨, 책세상 출판사,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세한 설명을 한번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의 범세계적인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OECD조차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들마다 취약한 노동자 계층의 발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2002년 7월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다.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 예,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에서 70%의 임금을 받고요. 통근 버스, 할인 구매 등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비정규직에는 없습니다. 이런 차별 대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예,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 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 강도 등, 예,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예, 그렇죠.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 시 회사 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노동운동 탄압 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 시간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의 변화.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 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종류, 간접고용. 예, 간접고용은 원청 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로도 불리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 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 3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 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 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 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목욕탕 때밀이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개별 사업자라고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 지시, 임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봐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용달차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재택 위탁, 집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상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1년 계약,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고요. 1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 집배원, 택배원 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예,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차별, 신뢰성, 불법 파견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 1년에서 2년 계약을 하며 계약 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본래 비정규직은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쓰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이 부담스러운 정규직 직원을 적게 고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한겨레 20일에서 2001년 6월 13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요. 비정규직은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고용과 임금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2.7%에 불과하지만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형태별로 22에서 25%에 불과하고 상여금, 퇴직금, 시간 외 수당, 유급 휴가, 연월차 적용률은 16에서 23%에 그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희망의 숫자, 비정규직 860만 명, 내 마음속에 굴렁쇠, 요런 곳에서의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준 건데요. 2008년 12월 30일자네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다. 우리 시대의 차별과 고통의 원인이며 장시간 저임금 무권리 노동의 상징이다. 비정규직 860만 명, 10년 전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혹독한 외환 위기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운 고통의 숫자다. 하지만 비정규직 860만 명은 희망의 숫자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 열쇠도 그들이 쥐고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 등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생산 현장은 희망의 공장이 아니라 절망의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은 허덕이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런 정규직 노동자의 막다른 골목은 결국은 비정규직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미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남용, 차별, 해소 문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노동자 모두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예, 제가 아까 영화 리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그냥 수다를 떨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제가 했던 수다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네요. 예. 신뢰성.
임시직에는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해 노동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선거위원회는 임시직을 고용했는데 투표자 등록 명부가 보안 조치 없이 사무실 밖 쓰레기통에 버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예. 이거 자료는 Investigation into Trashed Voter Registrations 다시 KLAS-TV 채널 8 뉴스 라스베가스에서 이 자료가 제공됐다고 하네요. 불법 파견. 현재 불법 파견법으로는 현재 파견법으로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파견의 기간과 업종을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용기간 2년, 가능 업종도 26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견법에서 금지된 제조업 직접 공정에서의 간접 고용, 곧 불법 파견이 일어난다. 예. 뭐 사례도 있어요. 뭐 현대차, 쌍용차와 기아차 뭐 그런 거 이제 위키백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번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라별 상황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통계청의 자료 조사 방법론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크게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우선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 인구, 본조사자 상의 임시직, 일용 근로자의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상 고용 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지럽죠? 예, 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증가.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이전의 당입니다. 예.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 파견 근무 등 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중 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특히 많은 비난이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다.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언론에서 뭐 그렇게 있었던 걸 인용한 것 같고요.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도 있군요. 이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산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낮췄을 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 6천 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이것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근래 홍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호다. 많은 사람들의 고용관계가 정규직으로부터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불안한 정한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 대부분의 직종에서 당연히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와 결합된다. 비정규직 노동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전문직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크게 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초를 둔 이른바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 그리고 지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제하는 지구화에 의해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한다. 기술 혁신과 제품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노동력 수요와 직무가 급속히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심해진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연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3년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새해 소망으로 이직을 가장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 불안과 함께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예. 그 외에도 뭐 고용 불안 및 노동운동 탄압, 그 외에도 비정규직 보호법,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예, 비정규직 보호법 등이 있군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군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만한 거는요, 구조조정, 예, 그리고 비정규직법, 한시적 고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신자유주의, 예, 근로빈곤층, 맥잡, 인턴제, 기본소득, 88만원 세대, 잃어버린 세대, 뭐 3D 직종, 3D 직종 해가지고요. 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리뷰를 하면서 영화에서 불거졌었던 영화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한번 다 알아봤어요. 지금 뒤늦게 듣는 분들은 뭐 하는 방송이지 싶을 텐데요. 이 방송은 지금 사실은 영화 비정규직 특수요원이라는 이 영화를 리뷰하는 방송이었고요. 그 방송을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국정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발음을 좀 더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고요. 듣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내용이 쏙쏙 들어오게, 그럴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좀 짧고 아직은 읽는 거에 익숙지가 않고 아직은 말하는 거에 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역시나 말하는 연습 방송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